한국조선업계가 미해군 MRO 시장에서 독보적 주도권을 확실히 잡으면서 향후 미국 해군 함정정비 분야를 사실상 국내가 장악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조선업체들이 미 해군이 추진 중인 유지보수 사업에서 어떻게 막대한 물량을 빠르게 수주하며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현황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우선 바쁘신 분들을 위해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협력 체계를 통해 국내 조선사들은 신속정확 안전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우위를 확보했고, 그 결과 미 해군의 군함 수리 시장 대부분을 국내가 통합적으로 수주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하나오션이 성공적으로 미 해군 군함 2척의 수리를 단기간에 마무리하면서 확실한 기술력을 입증했고, 이번에는 SK오션 플랜트와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더욱 탄탄한 공동전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한국 조선소들이 미 해군 함정 유지 보수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는 구도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MRO 사업은 단순한 군함 수리를 넘어 국가 간 방산 협력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분야입니다. 군함은 육상 무기 체계보다 보안 수준이 훨씬 높습니다. 즉, 미국이 함정 내부를 타국 조선사에 맡긴다는 것은 협력 관계가 견고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국내 조선사들은 미국의 우방국이나 동맹국들에게 이미 몇 차례 성공적인 실적을 쌓으면서 빠르고 정확한 작업 능력을 어필했고, 이 덕분에 지속적인 물량 확보의 문이 넓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 해군은 한국 조선소에 함정을 맡기기 시작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시간과 비용입니다. 미 본토에서 군함을 정비하려면 도크와 인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높은 인건비 때문에 만만치 않은 예산이 듭니다. 게다가 한 척당 수리 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될 때도 흔합니다. 반면 한국 조선소들은 단기간에 수리를 끝내고 예상치 못한 문제점까지 추가로 발견해 개선해주는 적극성을 보여줬습니다. 이 차별화된 속도가 현 시점에서 미국 해군이 요구하는 조건과 정확히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일본 요코스카도 과거에는 미 해군 함정을 일정 부분 수리했지만, 최근 일본 측 인건비가 상승하고 자국 해자대 물량을 우선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 부담이 커졌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애초에 미군 함정을 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동남아 지역 조선소들은 대형 전투함을 다룰 만한 노하우가 부족합니다. 결국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최적의 선택지인 셈입니다. 이번에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하나오션과 SK오션 플랜트가 원팀 체제를 선언했다는 점입니다. 하나오션은 이미 미 해군으로부터 성공적으로 MRO 물량을 받아 빠르게 처리한 전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들어올 물량을 혼자서 모두 소화하기에는 도크와 인력이 한정돼 있습니다. 대형 상선, LNG선, 컨테이너선 등을 건조해야 하는 일정도 빽빽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추가 도크와 인력을 갖춘 SK오션 플랜트와 손잡아 효율적인 분업 구조를 마련한 것입니다. 국내 기업들이 이처럼 연합 체계를 갖춰 나가는 것은 무척 이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해군 함정 MRO는 단순한 선체 보수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부나 무장 시스템 같은 핵심 장비까지 점검해야 하므로 수준 높은 인력과 장비가 필요합니다. 한화오션은 미 해군과의 협업 과정에서 그 조건들을 충족했고, 이제는 SK오션 플랜트까지 같은 기준을 맞추려 합니다. 이로써 두 회사 모두 미국 해군이 요구하는 엄격한 보안 요건과 기술 표준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이 공동전선에는 국내의 중소 조선업체들의 참여도 활발합니다. 한화오션이 사업을 수주하면 일정 공정은 협력 중소기업의 할당에 빠른 속도를 유지합니다. 국내 중소조선사 입장에서도 미 해군 함정 수리는 단가가 높고 결제도 확실하므로 안정적인 매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 이득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국내 조선업 전체가 첨단 군함 수리에 대한 경험을 축적하며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정비 클러스터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셈입니다. 사실 국내 조선사들이 이렇게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온 비공개 기술 개발이 있습니다. 예컨대 하나오션 내부에는 특수 함정 구조를 3D 스캐너로 즉각적으로 분석하고 손상 정도를 실시간으로 표시하는 전용 소프트웨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군함을 도크에 올려놓은 뒤 겉만 훑는 일반 정비와 달리 내부 골조와 장비 배치를
하나의 디지털 지도처럼 보여줘서 문제점을 찾는데 걸리는 시간을 극단적으로 단축해줍니다. 군사보안 문제로 인해 외부에 적극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 기술이 미 해군 수리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SK오션 플랜트가 보유한 플로팅 도크 건조 기술도 큰 자산입니다. 군함이나 상선을 육상에서 어느 정도 블록으로 조립한 뒤 별도의 도크 없이 해상에서 합체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대형 도크가 부족하더라도 건조 정비 공정을 빠르고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한화오션이 동시에 여러 건조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SK오션 플랜트가 플로팅 도크 시스템을 활용해 군함 유지 보수를 나눠 맡으면 도크 점유 문제가 해소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강점을 조합하면 동일한 기간 안에 더 많은 군함을 수리하고 건조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미 해군 태평양 함대가 가진 함정수는 수백 척에 이르고 그중 상당수가 주기적인 창정비를 필요로 합니다. 전투함, 지원함, 경비함 등 다양한 종류가 포함되어 있으니 미군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시간으로 수리를 완료해야 작전 공백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어쩔 수 없이 본토까지 이동해 수리해야 했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전력 누수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컸습니다. 게다가 본토 조선소들은 항공모함이나 핵잠수함 등 첨단 전력을 건조하느라 MRO 인력이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태평양 지역에서 수리가 가능한 항국이 부상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입니다. 특히 미 해군의 새 정책인 지역 유지보수 프레임워크가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 태평양 전역에 있는 미군 함정들은 가급적 현지에서 MRO를 진행한다는 원칙인데 이때 한국은 지리적 이점과 기술적 강점을 동시에 갖췄습니다. 태평양 함대가 원거리 이동 없이 곧바로 한국에서 수리 가능한 점을 장점으로 살리면 중국과의 대치 국면에서 더욱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 해군 입장에서는 정비를 위해 1년 가까이 미국 본토로 돌아갔다 오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물론 이런 대규모 MRO 수주가 국내 조선세만 좋은 것은 아닙니다. 미 해군도 급한 전력 공백을 메울 수 있고 미국 내부적으로는 비용과 인력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니 서로 윈윈 관계가 성립합니다. 실제로 한화오션이 담당했던 두 척의 군함 수리에서는 예상치 못한 부식이나 결함이 발견됐는데 한국이 이를 미리 지적하고 추가 수리까지 신속히 진행해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다면 전력 공백이 커졌겠지만 수개월 만에 모든 점검을 끝내면서 미군 측에서도 상당히 고무됐다고 합니다. 이처럼 양사의 협력은 단발성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진행됩니다. 당장 군함 수리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는 미 해군 신형 함정 건조 사업에까지 진출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미국 법령상 외국 조선소가 미국 해군 함정을 새로 건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화오션과 SK오션 플랜트가 MRO 분야에서 확실한 성과를 누적하면 언젠가 미국이 법령을 완화해 해외 조선소에게 건조 일부를 맡길 수도 있습니다. 이미 미국 내부에서도 초대형 항공모함이나 전략원잠 외의 함정에 대해서는 해외 협력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부족한 인력과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미국과 우호적인 국가들을 충분히 활용하자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한국 조선업계도 LNG선, 컨테이너선 등 상선 수주가 주력이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정 충돌을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도크는 한정돼 있고 군함 수리는 방산 보안 때문에 일반 상선보다 훨씬 더 세밀한 준비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화오션과 SK오션 플랜트는 중소조선사와 더욱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업무를 분할하고 보안 수준에 따라 구역을 나누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국내 조선소들이 이러한 협업을 통해 자체 전투함 건조 능력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비를 해보면 해당 함정이 어떤 기술로 만들어졌는지 내부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군사정보 보호조항에 따라 모든 정보를 전부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구조나 장비 배치 노하우를 습득할 기회가 생깁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 향후 한국 해군의 신형 함정 건조 프로젝트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국의 해군력 급성장에 대응해 미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공격적인 군사 배치를 진행하는 현 상황에서 한국 조선소가 미 해군 함정 수리에 활발히 참여한다는 점은
한국의 안보 지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 해군은 한국을 전략적 기술 파트너로 인식하게 되고 필요시 협력 범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중국의 의심과 견제가 뒤따를 수 있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기에 이를 적절히 관리하며 기회를 살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결국 이번 한화오션과 SK오션플랜트의 협력은 한국 조선 산업이 선진방산 분야로 폭넓게 확장하는 데 중요한 전기가 될 것입니다. 중국이 세계 패권에 대한 야욕을 버리지 않는 이상 세계적으로도 군함 정비 시장은 점점 커질 전망입니다. 많은 나라가 해양 안보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 중이고 군함 숫자가 늘어난다는 건 정비 수요도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이때 기술력과 설비, 빠른 건조 수리 능력을 모두 갖춘 국내 기업이 선점하면 방산 수출의 새로운 활로가 열릴 것이라는 의미인데요. 따라서 이번 MRO 시장 확대는 단순히 미 해군으로부터 돈을 벌었다 수준을 넘어서는 전략적 의미가 있습니다. 한화오션이 이미 실적을 쌓았고 SK오션플랜트도 해상풍력 분야에서 쌓은 독특한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중소조선사들도 함께 참여하면서 전체 생태계가 레벨업되고 있습니다. 비용과 인력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본토 조선소들은 대규모 신규 함정 건조나 첨단 전략 자산에 집중하고 한국은 유지 보수를 책임지는 형태가 고착된다면 한미 간 기술 교류도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다음은 25년 3월 26일 중국 대양훈련 도발 영상입니다. 중국이 SNS를 통해 공개한 해상보급 훈련은 주변국을 긴장시키기 충분했습니다. 중국 해군은 자신들의 최신 전력인 050 구축함을 필두로 054A형 호위함과 종합보급함 등을 동원하여 해상 실사격 훈련과 후속 보급 훈련을 수행했는데 이러한 훈련은 곧 태평양 일대에서 중국이 공세적인 작전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해군이 대양에서 작전을 수행하려면 장기간 배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이 필수적인데 중국은 이러한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실사격 훈련과 재보급 훈련을 동시에 진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해군이 대양으로 진출하려 한다면 지척에 위치한 한국은 심각한 안보 위기를 맞이하게 될 수 있는데요. 훈련에 동원된 중국의 055형 구축함은 추정 만재 배수량이 13,000톤급에 육박하는 대형 구축함으로 미국의 주력인 알레이버크급보다 더 큰 체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054A형 호위함의 후속인 054B형 호위함의 실전 배치와 훈련 투입까지 서두르고 있어 전력 증강 속도가 매우 빠른 상황입니다. 054B형 호위함은 아직 구체적인 성능 재원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전작보다 한층 더 우수한 스텔스 설계를 통해 적의 추적을 회피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4,000톤급의 054A형보다 선체가 더욱 커지면서 업그레이드된 레이더와 추적 장비가 탑재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중국 해군과 맞서기 위한 한국의 군사 전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현대해전의 히든카드인 잠수함 전력이 중요합니다. 현재 한국은 3척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을 중심으로 각 9척의 장보고급과 손원 1급 잠수함을 함께 운용하고 있으며 장보고 3급 잠수함은 추가로 6척이 더 순차적으로 건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이 보유한 우수한 잠수함 전력과 더불어 서해안은 섬이 많고 해저 지형이 복잡하기 때문에 잠수함의 매복 공격이 유리하다는 환경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요. 게다가 중국은 수상함과 잠수함 전력을 빠르게 증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상대의 잠수함을 탐지하고 제압하는 대잠전 역량은 매우 뒤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잠수함 전력을 바탕으로 매복 공격을 감행한다면 중국 해군이 서해에서 제해권을 장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잠수함 전력과 더불어 중국 해군을 상대할 수 있는 주요 전략 카드로는 공중 전력도 존재합니다. 한국과 중국이 대치하고 있는 서해는 그 길이가 상당히 짧은 편에 속하며 양국 본토에서 출격한 전투기가 서해상에서 장시간 공격 임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수준입니다. 다시 말해 양측의 해군 길이만 교전을 치르기보다는 공군 전력과의 긴밀한 협력이 더욱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뜻인데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한 대한민국은 이미 해군과 공군의 유기적인 임무 수행 체계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링크 16 데이터 링크를 장착하여
적 해군의 미사일 공격을 함정과 전투기가 동시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밖에도 한국 공군은 KF-21에서 사용할 마하3 이상의 사거리 300km급 공대함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어 중국 해군을 단숨에 격침할 수 있는 강력한 타격 수단을 확보하게 될 전망이며, 이처럼 한국은 서해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군과 공군이 유기적인 작전을 통해 중국 해군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 해군이 다량의 군함을 건조하고 있지만 여기엔 치명적인 약점도 존재합니다. 중국 함정의 이름을 살펴보면 숫자 뒤에 ABC 등 개량 버전을 표시하는 알파벳이 다양하게 따라붙는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성능 개량과 후속함 건조가 마구잡이식으로 진행되어 편제나 운영 방식, 보급과 후속 체계가 전혀 통일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주력 호위함인 054형 계열의 호위함은 기본형인 054형 호위함이 2척 건조되었습니다. 이후 중국은 해당 함정을 개량하여 40척의 054A형 호위함을 만들었지만 또다시 성능 개량을 이유로 054B형을 건조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각각의 함정이 사실상 완전히 다른 수준으로 개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이름은 같은 계열이라고 하지만 훈련과 정비는 완전히 다른 배가 되어버려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국 해군의 약점은 054형 호위함 이외에도 다양한데요. 053형 호위함은 H1형, H1G형, H3형 등이 혼재되어 있으며 052형 구축함도 BCD형이 건조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093형 잠수함과 094형 잠수함도 이러한 방식으로 기본 모델부터 A형과 B형 등 하나의 기종이 3개 이상의 파생형을 형성하는 복잡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해군은 수적 측면에서 한국을 앞설 수 있을지 몰라도 작전의 지속 능력과 임무 효율은 크게 떨어진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러한 중국의 약점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중국이 이러한 함정 구성을 유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단기간에 함정 건조 기술을 축적하기 위한 목적 때문입니다. 우선 하나의 함정을 건조하고 후속 개량해서 새로운 기술을 대거 접목하는 방식으로 기술을 빠르게 축적하다 보니 새로운 기술이 적용될 때마다 마구잡이로 다양한 파생형이 등장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한국은 중국을 교훈으로 삼아 각 함정의 완성도를 처음부터 높이고 통일된 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작전의 효율을 높여 중국 해군에 대응해야 합니다. 비록 수적 측면에선 한국이 부족할지언정 작전 효율을 높이고 질적 수준을 높인다면 중국의 약점을 무너뜨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수적 측면에서 미국을 압도하는 중국 해군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한민국도 끝없이 해군력을 증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사 분야에서 수적 우위가 가져다주는 전략적 장점은 무시할 수 없으며, 중국이 다량의 해군 함정을 계속해서 찍어낸다면 질적으로 앞서 있는 우리 대한민국도 큰 부담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한국은 육군에 비해 해군과 공군에서의 투자가 미비했던 것도 사실인데요. 북한이란 존재를 상대하는 게 1순위였던 한국은 대다수의 예산을 육군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북한의 해군과 공군은 워낙 전력 수준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들을 상대하는 한국은 육군에 비해 해군과 공군에는 비교적 투자를 아껴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안보 환경은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북한은 모든 군사력과 국력을 총동원해도 한국을 위협할 수 없을 정도로 빈약한 상태이며,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단순히 북한의 전력을 기준으로 삼았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중국, 러시아 등 주변의 군사강국까지 제압할 수 있는 안목과 비전을 준비해야 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선 이제 중국의 신형 전력을 크나큰 위협으로 간주하는 시각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의 전력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질적 성장을 주도한다면 앞으로도 중국 해군의 발호를 막고 한국의 해양을 수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